네,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디지털 신호 처리 13주차 전달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전달 함수는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디지털 필터 같은 걸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핵심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수학적인 수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되려고 하는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제 임펄스 응답 표현이 있죠. 그건 이제 H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X축은 N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림상에 보면 그 다음에 Y축은 HN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거를 시스템을 이제 시간 영역에서 표현한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2번 차분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차분 방정식은yn과 xn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제 이 관계식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두 번째는 한번 딜레이된 이렇게 한번 지연된 뭐 요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표현한 게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죠? 네. 구현도가 있죠. 구현도. 사실 구현도는 차분 방정식이랑 동일한 표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은 임펄스 응답과 차분 방정식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떠한 경우도 자, 우리가 이걸 DTFT를 이용하게 되면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임펄스 응답이나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주파수 응답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주파수 응답은 H오메가로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림상에 보시면 여기가 음주파수, 여기가 양주파수, 그 다음에 X축은 오메가, 이제 파이로 나누긴 했는데,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실제로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파이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가 영주파수가 최저주파수, 요 1주파수, 여기가 최고주파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일종의 밴드패스 필터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의 특성이 어떤 필터 특성을 갖는지를 눈으로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축은 오메가고요. Y축은 H에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위상 스펙트럼도 하나 더 있겠죠. 근데 위상 스펙트럼은 일단 무시하고 크기 스펙트럼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제 H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주파수 응답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은 임펄스 응답이나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주파수 측에서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여태까지 공부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에서 이제 11주차, 11주차랑 12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Z 변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Z 변환에서 얻어지는 식을 우리는 HZ로 표현을 했었죠. HZ. HZ. 자, 이 HZ로부터는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극 0점도라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극 0점도의 얘가 이렇게 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단위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복소 평면입니다. 이 X축이 뭐라고요? X축이 시그마, Y축이 뭐라고요? J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Z는 우리가 이제 요 반지름을 우리가 뭐 R, 그 다음에 위삼각, X축과 이런 위삼각을 오메가, 라지 오메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극 0점도는 Z평면에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R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그러니까 극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극 0점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이극 0점도를 그렸을 때 이 HZ를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전달함수. 그럼 주파수 응답이랑 전달함수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거죠. 결론은 뭐냐?
똑같은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Z 대신에 Z를 exponential j 오메가 원래 Z는 R에 감마 혹은 R에 exponential j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R이 뭐예요? 1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DTFT는 단위 원 위의 변환이고 Z 변환은 단위 원을 포함한 수렴 영역 전체에서의 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R을 1로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로 바뀐다? 예, 주파수 응답으로 바뀐다. 뭐가? 전달함수가 주파수 응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뭐다? 임펄스 응답이 됐든 아니면 차분방 정식이 됐든 DTFT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파수 축의 특성을 주파수 응답이라 부르고, 임펄스 응답이 됐든 차분방 정식이 됐든 이거를 Z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얻어진다? 전달함수가 얻어진다. 전달함수로부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극 0점도라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이 용이할까요? 전달함수가 구하기가 용이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달함수가 우리가 유도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주파수 축의 어떤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관찰할 때 주파수 응답 특성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달함수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달함수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전달함수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게 있고요. 동그라미. 요게 이제 0점입니다. 그 다음 여기 X 있죠? 요게 극점입니다. 저 0점과 극점의 위치를 보잖아요. 위치를 보면 이걸로부터 스펙트럼의 개형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걸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또 동시에 주파수응답, 정확한 주파수응답식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유도하면 됩니다. 일로. 그죠? 뭐를 이용해서 Z에다가 exponential j 오메가를 대입해 줌으로써 바로 주파수응답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요 극 0점도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임펄스 응답 추정이 아주 손쉽게 가능합니다. 요 극 0점도의 위치만 보고 요 임펄스 응답이 어떤 형태를 가질 거다라는 걸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극 0점도를 보면 시스템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게 IIR인지 FIR인지 안정성이 있는지 인과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주파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주파수 응답을 미리 알아내는 게 최선이지만 사실 전달함수만 알고 있으면 주파수 응답 특성뿐만 아니라 임펄스 응답 특성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뭐를 통해서? 극 0점도를 통해서. 또 이쪽 임펄스 응답에서 전달함수의 변환 혹은 차분방 정식에서 전달함수로의 변환, 이것도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요 전달함수로부터 이런 특성들, 개형 추정,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유도,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추정, 시스템 분류,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는 게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13주차의 차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분방정식의 쉬운 풀이법. 원래 이제 우리가 차분방정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뭡니까 고전적 기법을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Z 변환을 이용해서 차분방정식을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훨씬 더 용이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주제에 비껴나간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챕터에서 해놓은 건 전달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달함수와 주파수 응답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달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와 주파수 응답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함수는 주파수 응답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을 이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전달함수의 극과 0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산 시스템에서 극과 0점이 우리 Z평면상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전달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들이죠. 주파수 응답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극과 영점을 잘 관찰을 하면요, 임펄스 응답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인지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응답은 오메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변환을 한 거고, 전달함수는 R과 오메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한 거죠. 요 R이라는 게 제동비라는 거예요. 제동변수. 그러니까 오메가는 그냥 이런 코사인 사인을 얘기하지만 요 R이 포함되면서 이게 이렇게 디케잉,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수렴이나 발산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트랩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Z 변환을 이용한 차분방정식의 풀이법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값이 포함된 차분방정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분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쭉 끝까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요 위에 게 2차라는 얘기죠. 2차일 경우에 이제 두 개 주어지고, 1차일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주어지고, 3차일 경우에는 이제 3개까지, 여기 yn-3까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선 최대 2차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걸 Z 변환해서 선형 방정식을 얻는다고 했어요. Z 변환한다는 얘기가 지금 화살표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Z 변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차분 성분들이 이렇게 시간 지연, 이게 시간 지연기죠. 지연기 텀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단순한 선형 방정식을 바뀌게 된다. 그죠? 그래서 차분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YZ,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에 Y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YZ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요런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네, 역변환을 수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자 분모가 전부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이 XZ도 결국 풀어내면 어떠한 다항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력 신호의 Z 변환이니까. 그래서 그런 다항식을 부분분수 변환을 해서 이걸 다시 YT를 얻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고전적인 해법 또는 뭐 반복 대입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차분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쓴 거죠. 다시 역변환하면, 역Z 변환하면 차분방정식의 해인 시간신호 YT가 얻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이라는 게 출력이죠. 예, 초기값은 입력이 아닙니다. 출력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 지연된 거, 이건 하나 더 지연된 이런 거죠. 자, 이건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식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지연된 신호의 Z 변환. 이걸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 앞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연된 신호의 Z 변환이라는 걸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연이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YZ, 그 다음에 요 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이제 YZ는 그냥 여기 N을 요렇게 변환한 거고, 요렇게 지연이 되면 이렇게 Z의 마이너스 N승 지연 표시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 놈이 있죠. 요 놈은 지연으로 인해서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여기 있는 샘플이 이제 y의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있는 샘플이 y의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이쪽으로 두 번 지연이 되면서 요 죽어있던 샘플, 우리가 이제 비인과 시스템에서 죽어있던 샘플이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죠. 그럼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시간 지연기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여기 1부터 시작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그죠? 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통째로 항상 외우고 있기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뭐 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y-1승이고요. 그 다음에 z-1승의 yz.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지연이 됐으니까 시간 지연기가 하나 곱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식 중에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 번 지연된 거니까. 그죠? 근데 요 뒤에 요게 붙죠.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지연됐으니까 요 식이 붙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요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새로 생기는 샘플들, 그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z-1에 y-1, y
-2 요거까지 요 뒤에 있는 거를 잘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yn 그다음에 0.2 이렇게 차분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다가 입력으로 xn의 0.5의 n의 un 요 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넣었다는 얘기가 요렇게 요 xn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요 in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출력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출력을 z 변환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저 차분 방정식을 풀어내면 됩니다. 단 그런데 초기 값은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yn 이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으라는 얘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걸 z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부터 쓰겠습니다. y의 z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 뒤에 마이너스 0.25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큰 가로 들어갑니다. 자, yn 한번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z-1의 yz 이렇게 될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뒤에 이렇게 플러스 1, 요 초기 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초기 값이죠. 자, 이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붙여주는 이유는 뭐죠?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초기 값은 원래 비인과적 샘플이었는데 지연을 통해서 인과적 샘플로 살아나는 거죠. 그 살아나는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저게 2차였다면 두 번 딜레이 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초기 값이 두 개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차차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x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이 0.5의 n승이었습니다. 그러면 z-0.5분의 z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yz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0.25 z의 마이너스 1승이 있으니까 저거를 통분해서 잘 정리를 하면 z분의 z 마이너스 0.25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뭐죠? yz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마이너스 0.25랑 여기 1이 있죠? 저게 곱해지고 오른쪽으로 2항이 되겠죠? 플러스 0.25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z-0.5의 5분의 z, 요건 써주고요. 플러스 0.25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저 좌변에 있는 저 개수 중에 요놈만 옮겨줄 겁니다. 왜냐하면 좌변이 z분의 yz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yz의 오버 z 이렇게 되고요. 우측은 z-0.5에 쭉 쓰겠습니다. z-0.25 이렇게 되죠. 분의 z가 될 것이고 요 저 뒤에 있는 거는 z-0.25 분의 이제 0.25가 되겠죠. 그죠? 자, 저거를 좀 미리 좀 밝혀둘 게 있는데요. 자, 요 뒤에 있는 거는 뭐에 의해서 나온 걸까요? 요 0.25 때문에 살아난 거고, 요건 이제 z-0.25는 요거죠, 요 놈. 자, 그러면 요 0.25는 요건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그죠? 초기 값, 요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요거 때문에 0.25랑 요 1 곱하다 보니까, 요게 생긴 거, 0.25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 분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요 좌측에 있는 게 뭐예요? 요 놈.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원래 식에서.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식에서 요거였잖아요, 요거. 주어진 식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요 놈에서 이게 뭡니까? 저게 이제 분모로 나중에 이제 뭐 z 변환한 분모로 들어가게 되니까 저게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잖아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그렇죠. 저거는 뭐냐면은 시스템의 고유응답을 나타나게 하는 0.25라는 저 숫자가 시스템의 고유응답의 어떤 밑으로 들어가는 고유 벡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시스템. 그죠? 자, 그럼 이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이 앞에 것 중에 요 놈은 뭐에 의한 거예요? 요거는 입력에 의한 거죠. 요게 어디냐면 원류가 이거예요, 이거. 요 놈에 의해서 요게 나오게 된 거예요. 또 그게 이제 이거죠, 요 놈. 요거 입력이었잖아요. 입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잖아. 입력에 의해서 나온 거고, 요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요 시스템에 해당하는 요 z-0.25가 발현된 이유는 입력 때문에 발현된 거죠. 만약에 입력이 0이었으면은 이것도 지워져 버릴 테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텀에 의한 거는 요 놈에 의한 거는 요 1번에 의한 거는 강제응답.
입력과 똑같은 형태의 강제응답이 산출될 것이고,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요건 뭐냐면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으로 산출될 거라고.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 요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으로 산출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직 다 문제풀이를 하진 않았지만 요 개념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응답은 0상태 응답과 0입력 응답이 있는데, 0상태 응답이라는 건 입력이 없을 때, 0상태는 초기값이 없을 때 입력에 의해서만 나오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강제응답도 산출되고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도 산출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 앞에 두 개 텀, 요 놈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입력 응답은 입력이 없고 뭡니까? 시스템에 초기값만 있는 거죠. 0입력이니까. 초기값만 있을 경우에는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만 나온다. 그게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또 계속 풀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분수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저 Z로 쓰면 안 되고요. 저걸 미지수 A라고 쓰겠습니다. A. 그 다음에 플러스 Z-0.25분의 B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Z-0.25분의 0.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하고 B 값을 찾겠습니다. A하고 B. 조금 지저분해졌으니까 저걸 지우고 조금 지울게요. 지저분해졌어요. 자, 저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A 값을 찾아냅니다. A 값은 어떻게 한다? 요 다항식에다가 뭘 한다? Z-0.5를 곱한다. 그럼 얘가 지워질 거다. 그런 다음에 0.5를 어디다 넣어라? 0.5를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어라. 그럼 저건 어떻게 됩니까? 0.25분의 0.5니까 A는 2가 됩니다. 2.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써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찾아내는 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을 이제 여기다 곱하면 요게 이제 지워지고, 그 다음에 Z에다 뭘 넣어라? 여기하고 여기다가 Z 0.25를 넣으라는 얘기죠. 0.25 이렇게. 그죠?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그죠? 0.25를 넣으면은 저건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밑에다 쓸게요. 좌변이 이제 Z분의 YZ니까 Z를 이쪽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럼 YZ,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다 일일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EZ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Z-0.25 분의 여기 마이너스 Z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Z-0.25분의 여기가 0.25Z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시간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Y에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맨 앞에 게 2에 0.5에 N에 UN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거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중간에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0.25 의 n승의 u의 n승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0.25에 여 뒤에 0.25 또 나와야 되네요. 0.25에 n의 un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과 응답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지금 다시 잘 보시면요. 요 과정 보겠습니다. 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통분이 이루어졌어야 됐죠. 네. 그죠? 통분이 이루어져서 사실 저게 간단한 하나의 다항식의 분수 형태로 표시가 됐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이게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다른 숫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얼마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0.75로 바뀝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0.75에 어떻게 됩니까? 0.25에 n승의 un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풀 때는 일일이 이렇게 분리해서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연습할 때는 이거 합쳐서 통분을 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이런 해가 나왔는지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다 구분을 한 다음에 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계단 입력 요게 들어옵니다. 그 초기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출력을 구하라. 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입력이 요게 요 x이 단위 계단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 계단 함수에 하나 지연시킨 거예요. 그걸 뺐어요. 그럼 요 우측에 있는 입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가 되는 거죠. 단위 임펄스 함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임펄스 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y가 뭐가 얻어져야 돼요? 임펄스 응답이 얻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력으로 임펄스를 넣었으니까 출력이 임펄스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초기 값이 있다는 얘기죠. 초기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저렇게 해서 구해진 YN이 임펄스 응답은 아니죠. 임펄스 응답에 뭐가 더 추가가 됐죠. 뭐에 의한 거? 초기 값에 의한 응답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과를 먼저 볼 것 같으면 요놈은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이고 얘가 이제 초기 값에 의한 고유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델타 n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저거는 초기 값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임펄스 응답이 뭐예요? 요놈이 임펄스 응답이죠. 요놈이. 그죠? 네. 초기 값이 있는 임펄스 응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 두 개 합친 게.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거 이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 차분방정식을 보면 처음에 이제 yz 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변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의 n-, 요거 z-1, 좀 큰 괄호 하겠습니다. 저거 한 다음에 yz 한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겠습니다. 자, 플러스 1 어느 거 나온 거라고요? 요놈이 반영이 된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제 뒤에다가 계속 붙이겠습니다. 붙이면은 마이너스 2에 여기는 z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yz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의 z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저건 왜 저렇게 된 거냐면 요 놈이 여기 1이 곱해진 거고 여기 1이 여기 곱해진 겁니다. 여기 더해진 겁니다. 그죠? 저렇게 비인과적 샘플을 인과적 샘플로 살려내야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뭐 카톡 오고 그러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 1 됩니다. 그냥.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펄스였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xn, 이게 이제 un이니까, 이게 un이니까, 저거, 변환하면 z-1분의 z잖아요. 저거 변환하면. 근데 한번 딜레이 된 건 어떻게 돼요? z-1분의 z 한 다음에 여기다가 딜레이 한번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z-1. 그럼 이거 지워지고 1만 남거든요. 그죠? 그 두 개를 빼요. 빼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1 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 앞이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의 z의 마이너스 2승 한 다음에 yz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뒤에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 줘야 되겠죠. 저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z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저거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거를 좀 이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양변에 z제곱을 곱해주는 게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죠? z제곱 곱하는 거. 근데 z제곱 곱해주기 전에 요 놈 넘깁시다. 요 놈 넘긴 다음에 해줍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플러스 3에 플러스 2의 z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요게 이제 더하면 4가 되니까 이게 4에 플러스 2의 z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z제곱을 곱해 주겠습니다. z제곱 곱해 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z제곱을 해주고 그러면 yz는 이거는 자, 이쪽으로 반대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z제곱의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요거 남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z제곱을 곱한 거를 여기 분자에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4z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z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z제곱에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 분의 여기는 z의 어떻게 됩니까? 4z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요 Z 지우면서 요로 이렇게 Z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Z 해주면 이제 동일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 없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부분분수 변환을 해야 됩니다. 부분분수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저거를 여기서 한 번에 부분분수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Z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먼저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4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면 Z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플러스 1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이 식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Z-2를 곱해요. 곱하고 Z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되냐면 3 분모가 3이고요. 분자가 14가 됩니다. 3분의 14. 그럼 이거는 이제 3분의 14가 됩니다. 저거 맞는지 제가 암산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좀 이상하다 싶었어. 3분의 10이죠. 네, 3분의 10. 이거 제가 여러분들 실수할까봐 제가 이거 정리를 해줄게요. 네, 여러분들 실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Z-2에 Z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Z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지워지죠. 여기다 뭘 넣으라고? 2를 넣으라고. 여기다가도 2를 넣으라고. 그럼 3분의 10이 된다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지워야 되는 거죠. 여기 Z-1을 여기 양변에 Z 플러스 1을 이걸 곱해주니까 이거 지워지고 얘는 살아있고 얘 지워지고 그럼 여기 이제 여기 Z에다 뭘 넣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도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 4, 1은 4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그러니까 이거 B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B는 3분의 2. 여러분들 이제 풀어봐야 돼요, 직접.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카톡 오고 난리 났네 지금. 아유, 정신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역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래 Z도 여기 양변에 곱해야 돼요. 이렇게 Z 곱하고 여기도 곱하기 Z하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아니까. 그럼 이제 3분의 10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의 n승의 un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거는 플러스 3분의 2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의 u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종 결과가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얘가 한꺼번에 여기서 한꺼번에 했었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이걸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두 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과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3분의 2랑 요 3분의 8이랑 더하면 3분의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이랑 요 3분의 1이랑 더하면 이렇게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저는 한 번에 갖고 이걸 이제 원류가 뭐냐? 원류라는 게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오게 한 원인이 뭐냐? 그걸 다 따지려고 할 것 같으면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원래 요 1은 입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에 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게 초기값에 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입력이고, 요게 초기값에 의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Z-2에 Z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1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똑같이 이렇게 Z-2에 Z 플러스 1 한 다음에 자에다가 3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3 그러니까 3Z 플러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따로 요건 입력에 의한 거. 요건 뭐예요? 초기값에 의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따라가서 요거를 얻을 수가 있고, 자, 요 두 번째 거는 따라가게 되면 이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결과만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거 풀어보겠습니다. 차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계단응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xn에다가 u의 n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분 방정식에는 초기값이 없네요. 그러면 초기값에 의한 응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이 없죠. 없고 0 상태 응답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yz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5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쉬워집니다. yz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125에 z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yz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0.375인데요. 0.375가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네. 제가 이거 이제 요거 이거 알아두면 좋죠. 이거는 4분의 3이죠. 자, 요거는 125가 8분의 1이거든요. 375는 125 3배 한 거니까 8분의 3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0.375에 저쪽은 z분의 z-1분의 z 이렇게 되겠죠. 계단 응답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왼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0.75의 z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0.125의 z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yz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z 마이너스 1분의 0.375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보고 yz는 이퀄 얼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z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양변을 z제곱을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그쵸? 그러면 이제 2차항부터 쭉 정리가 되겠죠. 근데 분모에 z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다가는 뭘 곱해주는 거냐면 z제곱 한 다음에 z로 나눠주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z만 곱한 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괜히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게 했네. 그냥 갈걸. 그냥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로 그냥 쭉쭉 하면 나는 풀 수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학적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z제곱 마이너스 0.75의 z 여긴 플러스 0.1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yz가 되고요. 여기는 z 이렇게 그냥 쓰면 될걸. 괜히 암산을 하려다가 서로 힘들게 했네요. 그럼 이제 요 놈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yz는 z-1의 z제곱 마이너스 0.75의 z 그 다음에 플러스 0.1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분의 z가 위로 올라오면 0.375 z 제곱까지만 하고요. 여기 z 하나는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지금 뭐 한 건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저게 이제 여기가 8분의 1이고요. 0.7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 8분의 6이 되니까. 4분의 3, 8분의 6. 그러면은 저거를 적당히 숫자를 곱해서 저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뭐 어떤 숫자가 있을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8분의 6이면은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자, 요놈 같은 경우에 4분의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뒤가 z-4분의 뭐부터 먼저 할까요? 2분의 1부터 먼저 합시다. 2분의 1 저거 이상졌다. 2분의 1 z-4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0.375z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거를 이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z-1분의 a 플러스 z-2분의 1 2분의 1의 b 그 다음에 z-4분의 1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값을 구해냅니다. 적절하게 이제 값을 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저거는 제가 일일이 넣지 않고요. 결과를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얘는 1입니다. 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됩니다. 2.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Z 지워주면서 여기다가 Z를 해주면 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U의 N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이게 YN이죠. YN은 이퀄 U의 N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이죠. 개수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의 2분의 1의 N승의 U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2의 4분의 1의 N승의 U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거 미지수 구하는 거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책 참고하시면서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래요. 네,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부터 읽어보죠. LTI 시스템. 당연히 LTI 시스템이어야 되고요. 시스템 입력 XZ가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출력으로 YZ가 나갑니다. 자, 그럴 경우에 YZ와 XZ의 B 이렇게 나눴죠. 그 요 HZ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거를 전달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전달함수는 입력을 출력으로 전달한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주파수 응답의 정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에 이 Z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표시하기로는 그냥 Y 오메가에서 오메가만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Z가 R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인데요. 우리 Z 변환의 정의와 그 다음에 DTFT의 정의를 비교할 것 같으면 요 R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Z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넣게 되면 그러면 주파수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이따 차차 얘기할 거고요. 자, 어쨌든 YN, 그러니까 YN이 HN과 XN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주파수 축으로, 그러니까 Z 변환이죠. Z 변환으로 이게 복소 평면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YZ는 HZ, XZ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HZ를 이렇게 XZ와 YZ의 B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달함수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이렇게 B로 정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펄스 응답의 Z 변환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차분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Z 변환한 다음에 XZ와 YZ의 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뭡니까? 역Z 변환할 때 혹은 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식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요 분모, 전달함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 다항식, 요 DZ, 요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식, 그걸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우리 뭡니까? 저기 미분 방정식의 고전적 해법을 이용해서 차분 방정식을 풀 때 이런 특성 방정식을 얻어냈었죠.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 Z를 뭐라고 부르냐? 특성근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극이라고 부릅니다. 극이라고. 극을 영어로 하면 폴입니다. 폴. 자, 이게 왜 폴이라는, 극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줬냐면 이 분모가 0이 됩니다. 자, 요 놈이 0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전체는 어떻게 되죠? 네, 무한대가 돼버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걸 이제 우리가 극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문제를 통해서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인과 LTI 시스템이 다음에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차분 방정식에서 전달함수를 유도해 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역변환해서 임펄스 응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놈 보겠습니다. 자, 저놈 같은 경우에 YZ를 이제 YN을 YZ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5에 여기 하나 딜레이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YZ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37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z에 마이너스 2승 한 다음에 yz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은 x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1승의 xz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xz와 yz의 b로 요렇게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만 이게 hz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저거를 여기 해보면 1-0.25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뽑아서 분자 분모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375에 z-2승 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1-2에 z-1승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냅두지 말고요. 이거를 분자 분모를 적절한 숫자를 곱해 갖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에 뭘 곱하려고 하냐면요. 제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상수항이 최고차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0.25의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z제곱을 곱하니까 z의 z-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인수분해까지 다 수행을 했습니다. 분모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냐면 0.375는 8분의 3입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8분의 3. 그 다음에 0.25 이거는 4분의 1이 되네요. 4분의 1. 그럼 적당한 숫자로 저거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요 곱이고요. 이건 합이니까 2분의 1하고 4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3 요 두 개 이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4분의 1 빼고 8분의 4고 8분의니까 8분의 3이 되죠. 그죠? 그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2분의 1하고 4분의 4하고 먼저 곱하겠습니다. 곱하면은 8분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 놈은 4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건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0.25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거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z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z-3 오버 4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z의 z-2.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전달함수는 구한 게 되고요. 자, 이걸로부터 임펄스 응답을 구하겠습니다. 자,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저거를 이제 부분분수 변환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2분의 1 그리고 여기 분의 a 그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z-3 오버 4 한 다음에 b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요 z는 이제 이거 나눠줘야 되죠. 여기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전체를 이렇게 나눈 게 되고요. 자, 식이 이퀄이라는 걸 갖다가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퀄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A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를 구하려면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요 Z에다 뭘 넣어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라. 자, 여기 Z에다 뭘 넣어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라.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것 같으면 요 놈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2. 예,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B는 요걸 지워야죠. 그런 다음에 요 Z에다 뭘 넣어요? 4분의 3. 그리고 요 Z에다 뭘 넣어요? 4분의 3. 이렇게 넣어야 되죠. 자, 넣어서 구해보면 B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럼 그걸로부터 최종적으로 결과를 구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Z를 이제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도 Z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곱해주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HN은 정리하면, 먼저 2에 마이너스 0.5의 n승의 un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0.75의 n의 un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4분의 3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예.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임펄스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함수를 이번에는 이제 입력 신호. 자, 입력 이산 신호가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 이산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전달함수를 어떻게 구할 건가를 지금 더 따져보는 거죠. HZ는 자, 이거 할 거죠. XZ분의 YZ 이걸로 구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죠? 어쨌든 전달함수는 이제 초기값이 없는 시스템이죠. 왜 임펄스 응답을 Z 변환하면 전달함수가 얻어지니까 초기값은 없다라는 얘기죠. 초기값 없는 경우에 시스템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초기값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X 보겠습니다. 뭐 X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건 어떻게 되냐면 X는 Z 여기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플러스 1분의 Z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뒤에 거 보겠습니다. 뒤에 거 요거 이제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1 마이너스 0.5에 n승의 u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에 대해서. 자, 그럼 먼저 이제 un을 먼저 보죠. un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가 좀 높였었네요. z 마이너스 1분의 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그거는 마이너스로 연결되네요. 자, 0.5 곱하고요. z분의 z 마이너스 0.5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약간 좀 날라갔네요. 식이 좀 제가 다시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변환한 게 요거, 자, 요거 변환한 게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z1 플러스 1분의 z, 그리고 요거는 z 마이너스 1에 여기는 z 마이너스 0.5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분자로 들어가는 거는 z 제곱, 잠깐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z 제곱 요거 좀 지웁시다. 요거 줄게요. 좀 여기 있습니다. z 플러스 1 z의 제곱 크로스로 하는 겁니다. 지금 0.5의 z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0.5의 z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z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이거 눈으로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빼면 0.5고 0.5z 제곱만 남네요. 그럼 이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z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 플러스 1,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0.5 분의 자, 이거 아이고 제가 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고 다시 쓰겠습니다. 요 내항 곱하면 z에 z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z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요 외항을 해주면 z 플러스 1 들어가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는 0.5의 z제곱입니다. 그래서 0.5의 z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z 하나 지우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안 쓸게요. 요 놈이 이제 뭡니까?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방정식 구해야 되겠죠? 차분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차분방정식을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크로스 곱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XZ에 요게 YZ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이게 전달 함수니까 그렇게 이제 곱해줘서 다시 풀어 헤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분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0.5z 플러스 0.5 있고요. 여기에 xz입니다. xz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퀄 다 풀면 z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z 제곱 그 다음이 플러스 0.5z 이렇게 됩니다. 0.5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yz가 이렇게 크로스로, 그죠? 지금 크로스로 했죠.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다 3승, 2승 이렇게 되니까 저게 보통은 이제 지연으로 표시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저거를 Z3승, 양변을 Z3승으로 나눠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요거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1 하지 말고요. YZ라고 쓰겠습니다. 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 Z 마이너스 1에 YZ.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0.5에 Z 마이너스 2에 YZ.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우변. 자,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저놈도 역시 Z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0.5에 Z-1의 XZ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0.5에 Z-2의 XZ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완전히 다 풀어 헤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쉽게 차분방 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y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에 y의 n-1이 되고요. 여기 맨 뒤에 거는 0.5에 y의 n-2가 되는 거죠.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 오른쪽은 이건 0.5에 x의 n-1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0.5에 x의 n-2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차분방 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요. 이제 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 서브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이런 여러 개의 부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부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들어가면 이 출력이 바로 다음 부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출력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시스템, 이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각 부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병렬이나 교환으로 연결된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전달함수는 각 부 시스템 전달함수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서 요 출력을 나중에 합하는 거죠. 이렇게 내는 거. 이게 이제 병렬로 연결된 케이스고요. 이게 직렬로 연결된 케이스입니다. 교환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이 출력이 나가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야 되니까 빼주는 게 맞는데요. 빼주면 빼면 되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자, 이런 식으로 된 게 피드백. 그러니까 교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셈으로 해결하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곱셈으로 해결한다. 근데 여기서의 덧셈과 곱셈은 뭘 얘기하는 거다? 전달함수상에서 임펄스 응답이 아니죠. 자, 임펄스 응답은 이렇게 연결되면 이건 뭡니까? 컨볼루션이죠. 이건 컨볼루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곱이 컨벌런스고 주파수 컨볼루션이고 그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곱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임펄스 응답을 갖는 요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병렬이나 교환은 하여튼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과 같은 임펄스 응답을 갖는 두 시스템을 종속으로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여라. 처음에 이제 종속으로 연결할 것 같으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전달함수를 구해서 각각 전달함수를 구해서 그걸 곱하는 건데 시간 영역에서는 그냥 저거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다? 컨볼루션 하는 거다. 그러면 토탈 임펄스 응답은 어떻게 되냐면 요놈하고 요놈을 컨볼루션을 하면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 델타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전달함수로 바꾸지 말고 이거 컨볼루션 하면 그냥 AN의 UN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요 델타랑 요 델타의 n-라는 거랑 컨볼루션 하면 지연만 한번 한 다음에 b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n의 b의 u의 n-1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하려면 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달함수를 더하면 된다. 근데 사실 더하는 거는 임펄스 응답도 더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저걸 전달함수로 안 바꿔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AN의 UN하고 저 임펄스 응답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더해줘도 무방하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B의 델타의 N-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죠? 근데 원래 정확하게 이제 풀려고 한다면 이놈하고 이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죠. 요 위에 요놈하고 요놈을 전달함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곱하거나 그거를 더하거나 이제 이래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전달함수와 주파수 응답과의 관계라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사실 뭐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전달함수는 얘기했지만 HZ를 복소평면유의 단위원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주파수 응답이다. 그러니까 요 Z 대신에 Z 대신에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넣어주면 된다. 이제 원래는 r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인데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건 DTFT를 하는 거기 때문에 r을 1로 놓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요걸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냥 주파수 응답이 얻어진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복소 평면에서의 의미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 극좌표 요걸로 정의되는 복소 평면 전체에서의 변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오메가에 의해서는 단위원상의 등간격으로 벡터를 갖다가 나눠서 그거를 고유 벡터로 한 다음에 입력 신호하고 뭐 하는 겁니까? 상관을 취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하는데 할 때 요 R을 단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복소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좁은 데서부터 계속 넓혀가면서 쭉 넓혀가면서 모든 것을 다 DTFT로 한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Z 변환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DTFT는 뭐냐? 그거는 특정하게 반지름이 1일 때의 변환이다. 그죠? 이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 수식을 넣기만 하면 주파수 응답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주파수 오메가와 제동비 R을 제동 B라고 하기도 하고 제동 변수, 제동 상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두 개 다를 모두 포함하는 거고 주파수 응답은 오메가 단일의 변환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특성을 당연히 전달함수도 주파수 특성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안정성 판별도 더 할 수 있다. 주파수 응답은 주파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어느 게 더 큰 변환이냐? 이제 전달함수 Z 변환이 훨씬 더 큰 변환이고 따라서 전달함수가 더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주파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써주는 게 맞는데 그냥 오메가라고 써줘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DTFT 결과가 되고 요거는 이제 Z 변환 결과인데 거기다 요거 넣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저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의 Z 변환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Z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ROC가 되겠죠. 저걸로부터 주파수 응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Z 변환을 이렇게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Z 대신에 뭘 넣어라? 네,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넣어라. 근데 이제 ROC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Z가 이제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인데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절대값은 항상 얼마다?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전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A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요 범위 내에서의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X의 오메가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마이너스 a분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요거죠. 그냥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j 오메가로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요때 a 값은 1보다 작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달함수의 극과 0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극과 0점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분모를 요걸 0으로 만드는 z값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은 p1부터 pp까지 쭉 이제 p개의 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이걸 볼게요. 위에는 이제 요놈 분자 같은 경우에는 Z1부터 ZQ까지 총 저게 몇 개가 되나요? 그러면은 Q개가 되네요. Q개의 0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드는 Z값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0점은 뭐냐면 0점은 이거 HZ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거고요. 극은 뭐냐면 이 HZ 전체를 무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지금 여기 요걸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주어진 어떤 차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요 xn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놈은 이제 초기 값이 됩니다. 자, 그걸 이렇게 풀어서 우리 앞서 미분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을 이제 z 변환으로 풀어서 이렇게 식을 분수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나타내면 자, 요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온, 이건 뭐냐면 강제응답입니다. 요 놈이. 그래서 입력의 고유 벡터라는 거죠. 입력의 고유 벡터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요 0.5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입력의 고유 벡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요 0.5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의 지수함수의 밑, 요게 입력의 고유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25고 여기도 0.25거든요. 여기. 그럼 요건 시스템의 고유 벡터입니다. 즉 뭐냐면 요 미분방 차분 방정식에서 얘기할 때 저놈의 뭡니까? 극값. 극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그 0.25잖아요. 그죠? 여기부터는 이거죠. 이 계산 특성 방정식 이용해서 하면 0.2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시스템의 고유 벡터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고유. 이게 극이라고 하고 이걸 특성 방정식의 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요 고유 벡터에 의해서 출력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극하고 입력에 의해서 고유 벡터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 고유 벡터가 결정되면 요 0.5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표현될 거고 0.25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될 거고 요 0.25가 요 지수함수 0.25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입력하고 극이 고유 벡터를 결정한다. 고유 벡터. 지수함수의 밑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지수함수 앞에 있는 요 계수, 요 상수는 뭐가 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뭐가 결정하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요 위에 있는 요거. 분문수의 분자를 얘기하는데 이 분자는 뭐냐면 0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전개해서 부분분수로 가려고 하다 보면 미정계수를 찾아내잖아요. 막 숫자 넣어서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요 분자, 요 놈에 의해서 결정. 요게 뭐였냐에 의해서 요게 2가 되고 1이 되고 0.25가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 고유값이 결정되는 고유값. 고유값이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유 벡터가 발현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고유 벡터가 발현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 고유 벡터가 발현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시간함수로 표현을 하다 보면 지수함수의 막 썸들로 쭉 표현이 될 텐데 그 지수함수의 밑을 결정하는 게 뭐다? 극이 그것을 결정한다. 혹은 입력의 지수가 입력이 지수함수라면 지수함수의 밑이.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극과 입력에 의해서 고유 벡터가 결정되고 그 고유 벡터가 발현되는 정도인 고유 값은 0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좀 임펄스 응답은 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펄스 응답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이런 계단함수인데 여기 지수함수가 곱해진 형태죠. 만약에 여기에 델타 n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의 출력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얻어지겠죠. 그죠? 임펄스에 대한 응답이니까 yn을 구하면 그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결국 이건 똑같지는 않은데 요거랑 좀 약간 다른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가 임펄스 응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결국 임펄스 응답은 뭐가 결정하느냐? 임펄스 응답은 바로 극과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건데 입력은 델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임펄스 응답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이 무엇냐에 따라서 임펄스 응답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볼게요. 평면에서 변환식을 Z평면이죠. Z평면에서 변환식을 무한대로 만드는 값을 극이라고 하고 Z평면에서 이거 Z죠. Z평면에서 변환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0점이라고 한다. 시스템의 출력, 그러니까 차분방정식 해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선형 가중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극과 입력은 고유 벡터를 결정하고 0점은 고유값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다 하나 추가적으로 극이 뭘 결정한다고? 네, 임펄스 응답을 결정한다. 임펄스 응답.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극이 임펄스 응답을 결정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극과 0점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산 시스템의 극과 0점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떤 두 가지 별도의 시스템의 극 0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 이거 이제 0점이 되고요. 이 X로 표시된 거, 이 극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극점에서는 시스템의 어떤 그 특성, 전달 함수가 무한대가 되고, 여기서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0점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0점과 극의 개수는 항상 같다. 지금 0점의 개수가 3개고요. 극의 개수도 3개입니다. 지금 우측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0점이 5개죠. 그리고 극도 5개죠. 그러니까 극과 0점의 개수는 항상 같습니다. 또 실극과 실영점, 그리고 실중극과 실중영점은 좌표 평면의 실수축 위에만 배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 극이라는 게 우리가 역Z 변환을 얘기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극, 그 다음에 복소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자, 이건 지금 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X축, 여기가 실축이고, 여기가 이제 허수축이기 때문에 이게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I에서 A, B가 전부 다 0이 아닌 거죠.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이제 뭡니까? 복속 혈례 극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실극입니다. 실극. 그죠? 실수축에만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A 플러스 B에서 BI에서 이제 B가 없는 거죠. A만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실 0점이죠. 이것도 A만 있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근이죠. 중근. 두 개 이렇게 두 개다 그러면 중근이란 얘기예요. 두 개의 0점이 존재한다. 이는 중근입니다. 자, 어쨌든 실극과 실영점, 그리고 실중극과 실중영점은 좌표 평면의 실축 위에서만, 요축 위에서만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복속 켤레극은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떠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뭐다? 이렇게 켤레로 존재한다. 지금 예를 들어 요 위에 게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허수축이 이제 음수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켤레 대칭을 성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럼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측에 있는 그림. 이거는 여기 요거 갖는 전부 다 실극이 됐든 실 0점이 됐든 다 실수에 대한 얘기고, 얘랑 얘는 어떻습니까? 떠 있죠. 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복속 켤레극이죠. 자,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이것도 복속 켤레극이죠. 이게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는 A 플러스 BI에서 A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A가 0이고 B만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떠 있죠. 떠 있는 경우에 켤레로. 그러니까 실축 위에 존재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켤레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0점이 됐든 극점이 됐든 켤레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일단 그러면 저 0점하고 극점이라는 게 우리 앞서 공부할 때는 전부 다 실 0점이나 실 극점만 존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달함수가 z-2분의 뭐 z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함수가 구성됐다 그러면 극점은 1이고요. 여긴 2고요. 0점은 0인 부분에 이게 중영점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디 그려질 수 있을까? 어디 그려질 수 있을까요? 네, 여기죠.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 극점 저 0점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요거죠. 여기. 그죠? 요거. 그다음에 요놈 1하고 2 요놈. 요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네, 1하고 뭐 여기 2가 있는데 이쪽 가면 여기 2까지 있겠죠? 이렇게 찍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극과 0점을 찍을 수 있고, 그 극과 0점의 특성은 여기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점과 극의 개수는 언제나 같다. 실극과 실영점, 그리고 실중극과 실중영점은 좌표 평면의 실축 위에만 배치될 수 있다. 복속 켤레 극이나 복속 켤레 0점, 또 그리고 복속 켤레 중극이나 복속 켤레 중영점은 좌표 평면 어디에나 배치될 수가 있지만 항상 켤레쌍으로 존재하므로 실수축의 대칭이라고, 이렇게 대칭이라고. 그죠? 만일 복속 켤레 극이 켤레쌍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네, 우리 앞서 그림을 요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전달함수로부터 얻어진 극 0점도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놈을 볼까요? 요놈 같은 경우에 여기 0점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0점이 존재합니다. 자, 0점은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HZ는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느냐? HZ는 여기에 0점이 있으니까 저 0점은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면 Z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0점이 있으니까 저거는 Z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는 먼저 요놈 보겠습니다. 요놈은
여기도 0.5, 여기도 0.5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Z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J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요 아래 거는 Z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J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 가운데 거 이거 필요하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거는 2분의 루트입니다. 이 길이가 x축 좌표가 2분의 루트. 그래서 이거는 z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놈에 의해서 극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발생하게 되고, 요놈, 그러니까 요놈하고 여기 0이죠. 0. 요거는 그거에 의해서 0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풀어 제끼면 저게 푸는 거는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푸는 거는 요게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단 B0는 1이다. 자, B0가 1이라는 거는 여기에 B0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상수 B0. 이거 그냥 1이라고 본다고요. 여기에 1이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극점과 0점의 위치에는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알려줘야죠. 요게 어느 값을 갖는 건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B0는 1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식을 갖다가 쓴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극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극점이 5개가 가운데 몰려 있네요. 저 0에. 자, 0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HZ 이렇게 쓰고요. 먼저 HZ를 쓰고, 그 다음에 HZ 극이 저 몰려있는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Z의 5승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놈, 요 0점에 의해서, 0점이 위치하는 거에 의해서 요 분자가 결정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요놈은 어디 0점? 요걸로 생기는 다항식은 어떻게 되냐면, Z의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지요? 네. 그래서 Z-1 먼저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요놈이 문제인데요. 이놈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Z-J가 되겠죠. 요 아래 거에 의해서는 Z 플러스 J가 되겠죠. 그죠? 그럼 쭉 쓰겠습니다. Z-J에 Z 플러스 J. 이렇게 이제 쭉 써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0점 이렇게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이제 60도를 가정한 겁니다. 지금 60도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 반지름 1이죠. 지금 단위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요 놈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지우면 요 놈은 좌표값이 어떻게 돼? 요 놈은 좌표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하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뒤에 이제 붙어야 되겠죠? 뭐가 붙어야 돼요? Z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붙어야 되고. 또 맨 뒤에 요놈에 의한 것도 붙어야 되겠죠? 저거는 실수값만, 허수값만 달라지니까 Z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걸 제낍니다. 제끼면 어떻게 얻어지게 되냐면 Z의 5승 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Z의 5승 플러스 Z의 3승 마이너스 Z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 푸는 과정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복잡하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극 0점도로부터 전달함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전달함수로부터 극 0점도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 되고요. 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0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곱하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시스템에서 극과 0점의 분포로서 앞서 우리가 봤던 예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극 0점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극 0점도가 앞서 예제와 같이 똑같은 형태, 똑같은 그림으로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것의 일반형을 지금 요 HZ 첫 번째 거, 요건 이제 두 번째 거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놈에 의해서는 요 Z 제곱이 얻어진 거고요. 요거에 의해서는 요게 얻어진 거고요. 요 외곽에 있는 세 개를 통해서는 요게 얻어진 거죠. 뭐가 얻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요 원점에 있는 극점에 의해서 요 분모가 얻어진 거고요. 여기에 있는 0점이 5개가 있잖아요. 요 5개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분자가 얻어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비제로는 이제 요거는 그냥 상수로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자, 이걸 갖고 이 극 0점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 시스템은 켤레 대칭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극점이 됐든 0점이 됐든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대칭으로 존재해야 된다. 근데 켤레 대칭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이거의 켤레 대칭은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실수축은 그대로고 허수축만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있죠? 그 다음 여기 이게 있죠? 이게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뭡니까? 허축만 보호가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이게 있죠? 허축만 보호가 바뀌었죠? 얘하고 얘가 있죠? 허축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수축 위에 있는 거는 A밖에 없기 때문에 B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게끔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요. 모든 극과 0점은 항상 Z평면의 실수축의 대칭이다 라는 게 설명이 되고요. Z평면에서 상반면 또는 하반면의 극과 0점을 관찰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 얘기죠. 요 반만 보면 된다. 여기도 요 반만 보면 돼. 왜? 켤레 대칭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앞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극과 0점이 켤레 대칭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축 대칭이고 그리고 또 극과 0점을 하반면 혹은 상반면만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0점과 극의 개수는 항상 같다. 지금 보시면 이거 몇 개예요? 3개, 극이 3개. 이거 0.3개죠. 이거 0.3개고 이거 극 3개입니다. 똑같다. 3개, 5개죠. 죄송합니다. 5개, 5개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보다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Z제곱 플러스 1분의 Z. 뭐 이런 게 이제 전달함수로 표시가 됐다 그러면 이건 2개 나올 거고, 요 2차니까. 이건 1차니까 하나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같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 Z에다가 무한대를 넣어. 여기도 무한대를 넣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2차고 0이 1차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어떻게 0이 돼.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0이. 그러니까 이건 Z가 무한대일 때 0점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군데가 더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Z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는 Z3승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0점이 3개고 여기서 극점이 2개 아닙니까? 이거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요 Z다 무한대를 넣으니까 무한대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전체가 무한대가 돼 버리잖아. 여기가 차수가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건 Z가 무한대에 극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Z 요 아래다 쓸게요. Z의 뭐 4승 뭐 이렇게. 그럼 이거는 Z 이퀄 무한대에 극점이 3개가 존재하는 거지. 이해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맞추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극이 원점에만 존재하면 다항식의 분자가 나머지 없이 분모로 나눠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번째 식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식 지워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 보면 요거 한번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Z의 마이너스 5승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승이 각각 요 위 분자에 곱해지겠죠. 항마다 다. 그러면 뭐예요? 저거 완전히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그러면 저건 뭐예요? 무한 임펄스 응답이에요?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걸 다시 뭡니까? 우리 저기 역수에 의한 변환 공부했었죠? 그거에 의하면은 이게 뭐 1, 그다음에 플러스 Z의 마이너스 1승, Z의 이렇게 갈 텐데 결국은 Z의 마이너스 5승에서 딱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시간축으로 바꾸면은 이건 델타고 이건 델타 하나에 지연시킨 거, 이건 2번 지연시킨 거, 5번 지연시킨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유한 임펄스 응답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렇지가 않죠. 요 놈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유한하게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나누면 나머지가 쭉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 임펄스 응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쓴 거야. 극이 원점에만 존재하다. 원점에만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극이 여기 원점에만 존재한다고 여기. 그러면 그게 요 분모의 단일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그럼 무조건 나눠 떨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다항식의 항의 개수가 유한해진다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FIL 시스템이 된다고. 근데 극이 원점 이외에 단 한 개라도 존재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요 앞에 거. 앞에 거는 극이 원점이 아니라 원점이 아닌 위치에 존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존재.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거를 요게 무슨 식이 됐든 이걸로 나눈다고 나눠 떨어지겠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가 계속 끝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IIR 시스템이라고. 요거는 FIR 시스템이고. 이해되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전달함수 이걸로 표시되는 인과 LTI 시스템이 있다. 극과 0점을 Z평면에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먼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극과 0점. 일단 기본적으로요. 극 0점들을 이렇게 그리면 요 Z3승이라는 놈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극점이 이제 지정이 되죠. 극점이 어디 지정이 되냐면 원점의 극점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 3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가 리얼이고 여기가 이미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원 하나 그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아유 단위원도 이게 뭐냐 엉망으로 그렸네.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극과 0점을 Z평면에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극은 먼저 표시했고요. 0점을 표시해야 되니까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Z3승 마이너스 2Z 제곱 플러스 2Z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거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려면 그러면은 이제 조립제법으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요렇게 갖고 1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풀면 자, 요놈 이 조립제법에 의해서 주어진 식이 Z-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게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따라서 쭉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1일 때 0점이 하나 존재하자. 그럼 0점이 여기 하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이제 Z인데요. Z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j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1이 여기네요. 여기하고 여기네요. 여기에 0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요거에 켤레가 되도록 요 아래에 0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극과 0점을 Z평면에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위의 시스템은 IIR 시스템인가 FIR 시스템인가 그랬어요. 자, 극점이 어떻게 돼요? 원점에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요? FIR 시스템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굳이 이제 전달함수를 수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Z12라고 한다면 자, 요 놈이 전개되길 Z-Z1 그 다음에 Z-Z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 놈이 요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문제? 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극과 0점을 보고 임펄스 응답의 개형을 알아내는 작업 그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전달함수의 극에 따라서 임펄스 응답의 개형이 결정돼. 정확하게는 이제 전달함수 극에 의해서 이제 고유 벡터가 결정이 되고 그 고유 벡터, 즉 임펄스 응답의 어떤 크기, 양, 정도를 이제 0점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죠? 예. 보시면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3분의 2, 3분의 1 이건 0점이 결정하고 요 2 마이너스 이건 극점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극점이 두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2차 시스템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강제응답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우리가 봤던 예제 중에서 입력이 임펄스가 들어오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임펄스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초기 값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 값에 의한 응답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임펄스, 입력에 의한 응답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임펄스 응답은 요거만 얘기하는 거죠. 요건 아니죠. 요건 초기값에 의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입력에 의한 고유 응답으로서 임펄스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 2와 1은 뭐였냐? 이건 이제 시스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극에 의해서 그 극값이에요. 2하고 마이너스 1. 3분의 2하고 3분의 1은 뭐라고요? 네, 0점에 의해서 그걸 부분분수 변환을 하다가 이제 개수로서 찾아진 거죠. 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극을 보고 임펄스 응답의 개형을 알아내고 싶다는 얘기야. 그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알아낼 수 있는데 정말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왜? 크기 임펄스 응답을 그대로 결정하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앞서 우리가 주어졌던 어떤 시스템의 이제 차분 방정식인데요. 요 입력으로 아까 un, 그 다음에 요건 u의 n-2 이건 넣었거든. n-1. 그래서 이놈이 결국 빼게 되면 이게 델타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2차잖아, 이거 2차. 이거의 극이 2하고 1이잖아. 2하고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2하고 마이너스 1. 그죠? 그렇잖아. 요거 특성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임펄스 응답의 일반형. 일반형이 어떤 형태를 갖냐? 극이 요 지수함수의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제트 변환할 때 이 얘기 했었죠. 우리가 극을 구했는데, 극을 구했는데,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은 지수함수로 표현될 거고, 시간함수가. 그 다음에 중근이면은 뭐가 됩니까? 램프 함수가 될 것이고, 램프 지수. 그래서 요게 될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죠. 이게 되거나, 아니면 n의 rn이 되거나, 아니면 r의 코사인 오메가 n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 세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게. 요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이게 판별식이 0인 경우, 요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의 형태만 딱 봐. 극의 형태만 딱 봐서 그게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복소근이냐 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개형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다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요 극의 형태로 표현하면 요게 R로 표현되는 경우, R에 이제 중근으로 표현되는 경우, R하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까지 있는 경우. 그러니까 R로만 표현되면 요 임펄스 응답의 일반형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냥 요게 되고 요게 되고, 그리고 R의 중근이 되면 요게 되고, R에 요게 오메가까지 들어가면 오메가 여기가 넣어줘야 되고, 넣어줘서 이렇게 되고,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만 보면, 극만 보면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될 건지를 금방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극을 갖는 경우입니다. 요 R. 그리고 실수 중극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켤레 복소극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요 R부터 먼저 보고 싶다고. 그래서 R이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감소 지수함수가 돼. 왜냐면 극이 R이면 요게 이제 R의 n승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R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죠. 요 극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0점은 여기 있고, 이제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0점은 요 가운데 있고, 원점에 있고, 극이 이렇게 1보다 작죠. 단위원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요거 단위 요 위에 있네요. 위에. 이렇게 위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요거 죄송합니다. 요 두 번째 상수. 요게 R이 1이라는 거죠. 그러면 R의 n승이 1의 n승이 되니까 그건 1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상수함수가 돼버린다. 상수함수. 그죠? 세 번째 이제 증가. R이 1보다 크면 증가지수 함수가 된다. R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증가지수 함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요 R이 기본적으로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얘기하는데, 이게 그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여기도 음수죠. 이것도 음수죠. 여기도 음수죠. 그죠? X축에서 음수잖아요. 그럼 이제 내부에 있으면 분명히 수렴은 하는데 이렇게 교본하면서 수렴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인데 교본하면서 상수함수. 그죠? 그러니까 교본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발산하는데 교본하면서 발산. 교본. 그래서 우반면에 극이 존재하면 교본하지 않는다. 요 위에 거죠. 위에 거. 그 다음에 좌반면에 극이 존재하면 교본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얘기를 할게요. 자, 이 6개 중에 안정한 시스템은 얘밖에 없죠. 얘랑 얘밖에 없죠. 2개. 이거는 임계 안정. 이거는 불안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정된 건 이거 하나밖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요 크기 단위원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단위원 내부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다 n승을 하게 되면 결국 수렴을 하게 되죠. R이 1이거나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감소지수 함수면 안정, 상수함수면은 임기안정 또는 불안정. 불안정이라고 봐야 돼요. 임기안정은 불안정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줄에 있는 거, 이 라인에 있는 거. 이건 다 불안정이죠. 그 다음에 증가지수 함수면 당연히 발산하니까 불안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 R이 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이 1보다 작은데 0.9인 케이스하고 0.1인 케이스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뭐가 다르겠냐고. 이건 이 얘기죠. 요게 여기죠. 여기서 아유 좀 많으니까 좀 지우죠. 그게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경우랑 여기에 위치한 이 두 경우가 뭐가 다르겠냐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극이 단위원에서 멀어졌죠. 이게 더 멀어졌죠. 이게 더 멀어졌죠. 극이. 그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케이스 0.9하고 0.2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다 인승하고 여기다 인승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n에다 0 넣으면 1, 그 다음이 0.9, 그 다음에 0.81, 그 다음이 뭐 또 가겠죠 계속. 얘는 처음에 1,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01이죠. 0.01.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얘는 급격하게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써놨어요. 제동병수 R이 Z평면의 단위원에서 멀어질수록 임펄스 응답의 기울기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완만하게 감소해야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게 확 주는 게 있다고. 그게 이 경우라고, 이 경우 0.1인 경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있고 이게 확 증가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이쪽으로 점점 멀어지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걸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극의 케이스입니다. 중극일 경우에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1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큰 경우, 그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요게 이제 R이 1보다 작은 경우, 요게 R이 1인 경우, 요게 R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역변환하면 아시는 것처럼 n에 그 다음에 뭐 밑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0.9 정도 되니까 이게 0.9 정도 되니까 0.9에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n에 1에 n승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세 번째 거는 n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1.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걸 제동지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제동이 됩니다. 이렇게 수렴하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 1의 n승 이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n입니다. 그럼 램프 함수죠, 그냥. 그 다음에 n이 1보다 커져 버리면 이거는 발산하는 어떤 램프 지수 함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극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좌측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좌측이라는 게 좌반면에 있으면 교본한다. 교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안정적인 건 뭐다? 요 두 개뿐이다. 근데 안정의 의미는 뭐다? 네, 단위원 내부에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기울기, 임펄스 응답의 기울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켤레 복소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요 놈하고 요 놈이 있죠? 저놈 때문에 저거는 감쇄를 하는 거겠죠. 안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저건 지수 정연파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수가 붙기 때문에 자 지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가 요게 길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단위원의 반지름이 뭐 저 같은 게 0.8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상각이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놈.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0.8. 그러니까 0.8에 요 단위원의 반지름, 요거의 n승,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코사인이 붙겠죠. 이제 정확하게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같이 붙는데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n 플러스 j의 사인 4분의 파이 n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이거 날렸었네요. 네. 너무 날라갔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거 빼고 이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두 번째. R이 1이다. 그러면 요게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요것만 남아. 이건 그냥 정연파만 남죠. 정연파만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요게 R이 1보다 크다. 그럼 발산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본한다. 이게 좌반면에 있기 때문에 교본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안정적인 건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밖에 안정적인 거 없죠. 저건 이제 단위원 내의 극이 존재. 그 0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 지금 극 얘기입니다. 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원 내의 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 영역에서 어떤 임펄스 응답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 위상. 아까 요게 이제 위상이죠. 요 위상, 요 놈, 여기, 요 오메가. 요 오메가가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여기 보시면, 이거. 요거에서 요게 오메가입니다. 요게. 끼인 각이 오메가야. 저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서 주파수가 빨라진다. 네? 왜냐면 오메가가 주파수를 얘기하니까. 이게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빨라진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극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극의 어떤 그 크기. 극이 이제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될 텐데, 크기는 어떤, 제동상수, 제동변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상은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고. 주파수.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P equal R exponential J 오메가의 반지름 R 제동변수죠. 이것이 Z평면의 단위원에서 멀어질수록 임펄스 응답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결정한다는 거고, 극의 위상 요 오메가는 주파수죠. 이게 커질수록 임펄스 응답의 주파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실제 식에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번 얻어내 보겠습니다. 다음 임펄스 시스템의 개형을 말하고 안정성 및 교본성을 얘기해라.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0.5는 어떨까요? 교본하고요. 안정하고요. 지수함수죠. 됐죠? 0.8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정하고요. 교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근데 이제 교본하죠. 그러니까 세 개의 지수함수가 합쳐진 형태로 요 1번의 임펄스 응답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2번이 아래죠.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보는 게 낫겠죠. 극이 하나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에 의해서는 저거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저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해서 구하면 자, 저건 1번에 의해서는 이제 상수함수가 되겠죠. 교본하지 않죠. 저 안정하냐? 임계 안정이죠. 불안정이죠. 이것도 사실은 단위원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게 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j2의 3분의 파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그 뭡니까? 정연파 함수가 되죠. 정연파 함수가 되고 주파수가 3분의 파이인 정연파 함수가 될 겁니다. 상수 정연파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계 안정. 그래서 두 개는 전체가 이제 임계 안정인 두 개 함수가 더해진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특별한 거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3번은 저거를 실제로 이제 저 구하면 저건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j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j. 이렇게 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놈이죠. 요 3번 크기. 요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가 있죠. 그러면 요 놈에 의해서는 여기가 1이니까 교본하지 않고, 이거 교본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반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는 루트 3이니까 저것도 주파수는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대신 저거는 분모가 4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1보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안정적인 함수죠. 그렇죠. 안정적인 함수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감소정연파 함수가 되죠. 지수가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크기가 16분의 1, 4 그러면 16분의 4니까요. 4분의 2분의 1이에요. 크기가 2분의 1이고 위상이 j 3분의 파이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역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분의 1의 n승의 코사인 3분의 파이 n 플러스 j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소적인 파라고요. 교본하지 않고요. 그죠? 여기 이 실수부가 양수인 것만 봐도 교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 교본하죠. 그러면서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쭉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요거 하나 있네, 요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건 램프 함수 되겠죠? 램프 함수인데, 저게 이제 이 램프 함수, 맞습니다. 램프 함수가 됩니다, 저거. 그죠? 요것만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6번만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워지기 때문에 저건 이제 안정 함수가 되고요. 이거 사실 문제가 되게 치사한 거죠. 굉장히 치사한 거죠, 이 문제. 이거 지운 다음에 판단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답하고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은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매트랩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매트랩 실습을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라는 얘기냐? 극 0점도를 그려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거의 임펄스 응답을 구해서 그려라. 그리고 제시된 임펄스 응답과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해라. 지금 그림상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요거죠. 극 0점도. 그래서 요거 그려보고.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을 구해서 여기 시뮬레이션하고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어널리시스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요 놈을 매트랩을 이용해서 뭔가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두 개가 같은지 비교를 해봐라. 세 번째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그려라. 요 크기 응답, 요거 위상 응답 이렇게 되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지만 매트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코드 몇 개로 저 그림을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릴 때 필요한 함수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레지듀 Z라는 겁니다. 레지듀 Z는 부분분수로 분할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부분분수 얻어내는 거. 그럼 저기 이제 부분분수 얻었는데 어떻게 얻어내는 거냐면 이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저걸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건 아니고 나눠보니 어떻게 얻어지냐면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그럼 몫은 이제 뭐가 이제 이렇게 얻어지겠죠. x 플러스 1 여기까지 얻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3차고 여기는 2차이기 때문에 1차하고 상수항까지가 몫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갖고 여기에 x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분의 a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식으로 얻어졌다 칩시다. 이렇게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까지 맞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얻어진다 치면 요 앞에 있는 요 x 플러스 1이 결국은 1,1이겠죠. 개수만 표시하면 되니까 요 1,1이 뭐냐면 요 다이렉트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그 다음에 요 코이피션트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a하고 b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순서대로 출력을 지켜주고요. 폴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1하고 2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폴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머레이터, 디뉴머레이터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뉴머레이터는 여기에 있는 요 놈 자죠. 그럼 111이죠. 1111 이렇게 된 거. 이 벡터를 얘기하고 디노미네이터는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거 어떻게 되나요? 101이죠. 101. x는 개수가 0이기 때문에 101이죠. 101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이 두 개를 넣어주면 밑에 있는 요 세 개가 쭈르륵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부분분수 전개까지 완벽하게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앞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가 문제를 제시할 때는 이게
분자보다 더 차수가 항상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몫이 얻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사용할 일 거의 없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무수 전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요 극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극. 아시겠죠? 예, 극을 찾아내려고 저걸 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심플한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제 레디드 Z라는 함수의 쓰임새를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시키려고 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Z 플레이는 뭐냐? 뉴머레이터랑 디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요 두 개만 딱 알려주면 Z 플레인이 이런 그림을 그냥 바로 그립니다. 그 다음 필터는 뭐냐면요. 이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로 되어 있는 것에 입력을 X를 넣게 되면 출력 Y를 그냥 얻어내서 수열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 되죠. 그게 이거죠. 그죠? 프리퀀시 Z는 역시 뉴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퀀시 Z 해주면 주파수 응답을 바로 이렇게 크기 응답하고 이상 응답으로 바로 그려줍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해서 컨부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볼루션이죠.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분모가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분자도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컨부 함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최종적인 다항식의 곱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4문제니까요. 4번까지 한번 수행을 해 보십시오. 1번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과를 낼 수 있으면 2, 3, 4번은 쉽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 앞서 우리가 차분방정식의 해를 반복대입법으로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필터 함수 요 놈을 이용해서 차분방정식의 어떤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요 x에다가 적절한 요 입력 함수 넣고 요거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 차분방정식 요거의 뉴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 요거 저 뭡니까 전달 함수로 변환해 갖고 넣고 그 다음에 init p 이건 init p positive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초기값이죠. 초기값. 그럼 출력을 얻어내줘요. 그러면 그게 원래는 출력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론적으로 푼 거죠. 그 푼 거랑 시뮬레이션 한 거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게 포지티브예요. 초기값이. 포지티브란 얘기는 요게 양수여야 되는 지금 음수거든요. 그래서 저 음수일 때 값을 양수일 때 값으로 바꿔주는 작업. 저거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걸 매뉴얼로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함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요거 한 뉴머레이터랑 디노미네이터 주고 요건 init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음수일 때의 초기값이죠. 이거 넣어주면 양수일 때의 초기값을 순서대로 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돼요. 이것도 3번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 쭉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우리 매트랩에 있는 빌트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이제 필터를 구하는 거죠. 필터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우리가 했던 거는 차분방정식의 해를 반복대입법으로 우리가 직접 구현한 겁니다. 그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오늘 긴 강의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